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볼까요?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유비케어를 시작으로 하이로닉과 한국전자인증, MBT, 카페24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와 카카오, 컴투스, 동아ST,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엄선해서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죠?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오늘은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유비케어고요. 유비케어. 아마 2주 전 때나 3주 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든 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국내 그 ERM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 기업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병원 그 전자 의무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비대면 진료 그 개정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그 진료 정보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지난달에 의약품 처방 기간 분석 솔루션을 좀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비스트 HCD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사를 포함해서 경쟁사의 제품 외에 실적과 제품을 처방한 의료기관 수 비교 분석이 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의료기관의 그 커버리지의 한 80% 이상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것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똑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유료화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신사업 런칭 효과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진료 정보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전공의에 따른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정부 쪽에 그 코멘트를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비케어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한국항공우주를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리는데 4분기 때는 굉장히 실적 좋았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10%를 넘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 예상했었던 이 영업이익을 30% 이상 넘었기 때문에 네. 이 한국항공우주의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 이상의 그 가격 이상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이 올해 이 수리온이나 여러 가지 그 전에 수주에서 진행됐었던 부분이 좀 계약이 좀 만료되는 상황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낮게 나오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탄력 많이 못 받은 상황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규 수주도 거의 5조 원 가까이 육박을 했었고 지금 이제 수주 잔고만 봤을 때도 2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6년, 7년간의 지금 그 일감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대비 이상의 그런 이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 높여진다면은 목표 주가 상향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주실 때 질문이 유튜브에 들어왔어요. 구스끼님이 한국항공우주 매수가가 58,000원 정도고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저는 1차적으로 뭐 증권사에 7만 원 이상 목표 주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로 57,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57,000원에 대한 부분이 돌파를 했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뭐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는 실적이라기보다도 주변 여건상은 좀 양호하다 판단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57,000원 돌파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그 매매 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57,000원에서 8,000원 요 라인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추세 더 끌고 갈지 아니면 그쯤에서 매도할지를 잘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스키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미 소장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하이로닉이고요. 하이로닉. 이 하이로닉은 그 에스테틱 메디칼 의료기기 업체긴 한데 결국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그 초음파 제품을 통해서 레이저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고주파나 이제 플라즈마 등을 이용한 제품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7%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337억 원으로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성능의 상향 편준화를 통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동사가 미국의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설 확보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지 법인인 그 마스턴 아메리카로부터 이제 공장 및 금융 조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부동산을 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시설에 대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어느 정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의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 매수 타이밍 적절하게 잘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송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카카오 카카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하겠는데 우선 뭐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또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을 그쵸. 했었죠. 영업이익이 그 전에 예상치가 1,500억대였는데 지금 1,892억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제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대해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뭐 컨텐츠 부분이나 또 이제 뭐 웹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력으로 했었던 새롭게 주력을 했었던 부분이 좀 역성장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좀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톡비즈나 그리고 이런 그 카카오를 이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선물학이나 여러 가지 이 비즈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본업에 대한 부분에 좀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상여급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가 구조조정을 통한 이런 재무적인 개선을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1차적으로 점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웹툰이나 새로운 신사업 또 이제 카카오가 진출하는 AI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잡히는 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카카오의 주가 상승세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많으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한국전자인증이고요.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은 그 공동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AI 보안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그 보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좀 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동사는 이제 토스트뱅크의 지분을 한 2%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주목 포인트를 찾아본다 한다면 그 토스의 비바리 퍼블리카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토스 상장
시장에 대한 그 내용이 계속 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한국전자인증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다채롭게 그 AI 및 그 로봇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인증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6G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한 이제 로봇 관련된 AI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채롭게 좀 모멘텀이 그 접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전 거래일 때는 외국인의 그 순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 하면은 5,000원대 이상을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컴투스를 컴투스. 말씀을 드릴 텐데 뭐 4분기 실적도 뭐 적자가 나왔고 네. 여러 가지 이 그전에 좀 예상했었던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좀 나왔지만 오히려 좀 주가가 크게 좀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2월달,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이제 그전에 우려됐던 부분이 주가에 다 선반영 됐던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적자에 대한 상황이 컴투스가 어떤 게임 쪽에서의 적자는 아니고 그전에 뭐 미디어 쪽에서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적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특별하게 뭐 작년 하반기 때 신작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작년 4분기 때 게임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을 29억을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게임 쪽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기대를 그 우상향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4월이면은 이 컴투스의 기존 작의 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그 수익원은 창출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타시드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1분기 때 글로벌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컴투스의 신작에 대한 부분 라인업이 예전보다는 더 분기마다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투스에 대한 게임 쪽에서 사업을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도 역시 매수할 적절한 위치에 왔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MBT고요. MBT. 이 MBT는 네이버 웹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사의 경우에는 모바일 포인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동사가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 동사의 그 쿠키 오픈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그 접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네이버 웹툰이 지금 미국 증시에 그 상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지금 그 일정이 6월 정도를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관사가 모건 스테일리와 지금 뭐 골드만삭스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6월까지는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에디슨 오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제휴사가 바로 네이버 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과 페이 등의 오퍼월 광고 서비스를 공급 중이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트위치 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치즈직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T의 경우에는 그 치즈직 시청자는 결국 재화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때 치즈를 네이버페이로 좀 구입해서 후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모멘텀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 네이버 쪽으로도 많은 모멘텀들이 있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는 뭡니까? 동아 ST. 동아 ST. 우선 뭐 제약 바이오 뭐 기업들에 대한 이 종목들은 제가 지금 많이 안 하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제가 왜 안 하냐고 한다면 어떤 이제 단기적인 뭐 이슈에 의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이 파이프라인이 가미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작년 어떤 4분기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 ETC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동아S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개발비 같은 비용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점 자체가 전 동아ST에 한 표를 더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트로핀에 대한 이 약품에 대한 부분이 이 마진이 많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쪽에서의 이 그로트로핀뿐만 아니라 이 고마진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신약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판매되는 부분 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전 동아ST에 한 점을 그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역시 이 동아ST라고 한다면 이제 바카스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카스 매출 같은 경우가 해외 쪽에서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계속 이 체크하면서 동아ST를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땡.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아ST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카페24고요. 카페24. 이 카페24는 비즈니스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이긴 한데 해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결제 등의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거의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은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 때 그 구글 인터내셔널 LLC에서 그 LLC가 그 제3자 배정에 대해서 유상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카페24가 그 제3자 배정 유상자를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구글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 상장 예정일이 2024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14,770원이다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보다는 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일부 좀 더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그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2일 때 추가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막아준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면서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구글의 그 구독 서비스 구글원이 그 가입자가 1억 명에 좀 육박을 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구독 서비스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를 지금 동사가 좀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의 경우에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까지 5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고 이성웅 차장님의 5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뭐 2차 전지 이쪽에서의 이제 이 소재나 여러 기업들이 뭐 적자를 시현하고 주가가 잘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작년 2, 3분기 대비해서 영업 적자는 이 폭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 솔루스 첨단소를 갖고 왔냐. 뭐 2월부터 주가가 이런 뭐 적자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지금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좀 주가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만큼 솔루스 첨단 소재도 미차 전지 소재 업종이 앞으로 좋으니까 저가 매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캐파 증설이나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 또 이 종목 안에서 순림하는 전략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전제박 쪽에서는 올해는 계속해서 신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파가 증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헝가리 쪽에서의 이 공장에 대한 부분이 가동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예상했었던 전지박 캐파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는 이제 영업이익은 올해 한 4분기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 선반영하기 전에 매수 관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